안녕하세요. 니들코티즈입니다. 그레니 스퀘어 많이 떠보셨죠? 정말 다양하게 많이 활용되는 이 그레니 스퀘어를 이번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단을 이렇게 잘 시작을 해 놓으면요. 그 다음 규칙은 뭐 일반 그레니 스퀘어랑 똑같죠. 그런데 이제 직사각형이 이렇게 뭐 2대 3 정도의 비율로 뭐 정사각형에서 옆으로 살짝 길어진 모양도 있고, 또 이 세로 폭에 비해서 가로가 좀 더 긴 모양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른 모티브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가 돼서 연결이 될 때는 가로 세로의 요 무늬의 개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호를 계산하는 방법, 그 이제 중요한 규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은 이 직사각 그레니를 시작하기 전에 가로, 세로 비율을 정하셔야 돼요. 음, 뭐 얇은 면이나 린넨실로 이렇게 테이블 매트를 뜬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굵은 면사로 발매트를 만들 때, 아니면 뭐 짜투리실 소진용으로 바구니 덮개 같은 거를 뜰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대략 뭐 세로에 요 무늬가 8개일 때 가로는 12개, 이 정도 비율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원하는 만큼 계속 늘려도 이 가로 세로 비율은 계속 똑같죠. 네, 그럴 때는 요 시작호가 22코예요. 왜 그러냐면요. 요 그레니 스퀘어 요 무늬 있죠? 한길긴뜨기 3개에 사슬 하나. 요 무늬 한 개는 사슬 4코가 필요하고요. 첫 단에 만약에 무늬가 4개이면은 4 곱하기 4, 그리고 거기에 시작할 때 필요한 6코가 더해지게 돼요. 그래서 22코거든요. 그 6코를 왜 더하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또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을 이제 22코를 기본으로 하시고, 여기에서 이 가로가 나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요 세로 비율은 고정으로 하고 옆으로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늘리고 싶은 만큼 4의 배수를 더해 주시면 시작 요 코스에서 이제 요 무늬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2코가 기본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26코, 30코, 34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그거를 늘릴수록 요 폭이 좁고 옆으로 긴 형태의 그런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은 무늬의 개수가 정확해야 될 때예요. 예를 들어서 모티브 가디건을 제가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앞판은 꽃 모티브를 연결을 해서 만들고 뒷판을 직사각 그레니로 해서 서로 연결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요 무늬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모티브 하나에 무늬가 하나, 둘, 셋, 4개예요. 4개니까 이제 4의 배수가 되겠죠. 세로에 이렇게 모티브가 4칸이 있고 옆으로 3칸. 그러면 이제 긴 쪽은 무늬가 16개, 짧은 쪽은 12개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직사각의 요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 가로, 세로의 차이 나는 것만큼,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차이가 있죠. 16 빼기 12 하면 4개잖아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첫 단은 무늬 4개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 4개로 시작할 때 그러면 요 사슬, 시작호 사슬을 몇 개를 잡느냐? 좀 전에 이제 설명해 드린 대로 4 곱하기 4 더하기 6코 해서 22코로 시작을 하면은 요렇게 4대 3 비율의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연결해야 될 요 모티브에 무늬가 5개짜리일 수도 있죠. 그거를 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블랭킷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직사각 그레니를 계속해서 늘리다가 중간에 이제 포인트로 이런 배색 모티브를 넣은 거예요. 이 모티브의 이제 모양을 보세요. 요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러면 요 무늬의 개수는 5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그 코스는 무늬의 개수가 이제 5개니까 처음에 무늬를 5개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무늬 개수 5 곱하기 그 무늬 하나당 필요한 게 4코죠. 하나, 둘, 셋, 4코. 그래서 5 곱하기 4. 이제 거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한 그 기둥코 포함한 그 사슬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26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 놓으면 계속해서 가로와 세로는
5개, 무늬 5개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5의 배수로 이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퉁이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5개짜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맞게 만나죠? 네.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시작을 하면 여기까지 쭉 뜨다가 뭔가 안 맞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다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산을 좀 정확하게 잘 맞춰 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인제 설명해 드린 무늬 5개로 시작할 때의 방법. 네, 그럴 때는 이 가로와 세로의 이 모티브 개수가 하나 차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긴 쪽에 예를 들어 모티브가 10 개다. 근데 짧은 쪽은 9 개. 그렇게 해서 모티브의 이제 모티브의 개수가 한 칸 차이가 있을 때 요 무늬가 5 개이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5 코만큼으로 이제 직사각형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긴 쪽이 조금 더 긴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요 모티브가 긴 쪽에 10 개가 있는데 요쪽 짧은 쪽에는 8 개다. 그러면 모티브 2 개의 차이가 있잖아요. 모티브 2 개면은 요 무늬는 10 개예요. 10 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로 세로의 차이 나는 것만큼을 직사각형에 대입해서 요 시작 코스를 무늬 10 개로 잡아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늬가 10 개면 10 곱하기 4 그리고 시작 코에 필요한 6 코 그렇게 해서 46 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른 모티브랑 만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요 모티브의 무늬 개수가 5의 배수인지 4의 배수인지 네, 그 무늬 개수를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가로 세로에 필요한 그 모티브 개수 그거만큼 이제 차이 나는 것만큼 가로 세로에 차이 나는 것만큼 요렇게 직사각형의 시작코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요. 직사각 그레니를 시작할 때는 가로, 세로 내가 원하는 가로, 세로 비율을 정하시고 그 가로, 세로의 차이 나는 것만큼 무늬가 4개다 하면은 그 무늬의 개수 곱하기 4코 더하기 6코 이렇게 해서 시작 코수가 정해집니다. 자, 그림 도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무늬 하나는요. 하나, 둘, 셋, 4코예요. 왜냐면 3코 건너서 4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를 뜨는 거기 때문에 무늬 하나에 4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면은 5 곱하기 4 해서 여기까지가 5, 4, 20, 20코가 되는 거죠. 그리고 6코를 더하는 거는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양쪽 옆에 똑같이 대칭으로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 둘, 기둥코로 사슬 3개 필요하죠. 하나, 둘, 셋, 그리고 한 칸 띄우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1, 2, 3, 4, 5, 6, 6코가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 코스를 잡은 다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요. 제가 도안에도 이제 항상 이렇게 적어 드릴 텐데 바늘 밑으로 7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뜨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지금 이제 이 도안은 무늬가 5개일 경우인데 무늬가 뭐 4개만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이게 1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옆으로 더 긴 게 필요하면. 그렇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4의 배수로 이제 조절을 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뜨다가 이제 다음 단을 뜨면요. 요거 보세요. 요게 바로 이 직사각형이 되는 그런 규칙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다음 단을 뜨면요. 요 모퉁이에 무늬 하나가 이렇게 생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각이 생겨요. 각이 생기면서 무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반대편에도 똑같이 요 모서리 부분에 요렇게 무늬가 하나 생겨요. 그리고 또 각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또 떠서 오면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부터는 그냥 같은 규칙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 모서리 큰 구멍에
요렇게 한길긴뜨기 3개, 사슬 3개, 또 한길긴뜨기 3개. 요렇게 요게 인제 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코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나머지는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죠. 네. 반복이 되다가 또 모서리에서 이렇게 무늬를 하나 늘려 주고. 그래서 4 군데에서 계속 무늬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니까 이제 사각형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처음에 5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단 보세요. 여기에서 인제 요 세로 라인에 무늬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가로에 무늬가 몇 개인지 볼까요? 1, 2, 3, 4, 5, 6. 6개가 됐어요. 6개가 되고 이쪽에 가로에 무늬 하나. 그러면은 6개 빼기 하나 하면은 5개죠. 처음에 시작했던 5개만큼의 차이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단 보시면 그다음 단은 인제 무늬가 인제 한 단 뜰 때마다 요 한 변에서 하나씩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단은 보세요. 1, 2, 3, 4, 5, 6, 7 7 개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에 몇 개 있나요? 2 개가 있죠. 7 빼기 2 하면은 똑같이 5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단은 인제 8개가 될 거예요. 여기가 8개일 때 이쪽은 3개. 하나, 둘, 3개. 그러면 8 빼기 3 하면 또 5. 계속해서 똑같이 5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시작한 코스죠. 네. 그래서 이 비율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뜨면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제 내가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또 몇 코가 정확하게 필요한지 그거를 처음에 정해 놓고 처음에 시작 코스를 잘 계산해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차이, 그 차이만큼으로 시작 코를 잡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도안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크기에 원하는 비율의 직사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늬 4개짜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2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손에다가 편한 방법으로 실 잘 걸어 주시고요. 꼬리실은 길게 남길 필요가 없죠. 그냥 거의 끝에 잡으시면 되고 매듭을 짓고요. 요 매듭은 한 코에 포함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꽉 매듭을 작게 묶어 놓을수록 모양도 예쁘고 나중에 요 매듭이 느슨하면은 이것도 한 코가 있는 건가 이렇게 좀 모양이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잘 묶어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22코를 잡아 볼게요. 시작 코를 잡을 때의 사슬은 이렇게 막 끈 만들 때의 사슬처럼 촘촘하게 당겨 뜨면 안 되죠. 첫 단을 뜰 때 어렵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 시작 부분만 좀 이렇게 오므라져 있어서 비율이 안 맞아서 안 예쁠 수도 있어요. 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단 그 시작 코 잡을 때는 요 바늘 굵기에서 약간 여유 있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힘 조절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한길긴뜨기를 떠야 되는데 바늘에 인제 실을 요렇게 한번 딱 감은 상태로 이렇게 자리를 봐 주세요. 뭐냐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어디에 떠야 되지?' 하고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감아서 뜨려고 할 때 다시 그 시작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실을 한번 감아 놓고 그리고 바늘 밑으로 7번째 코를 찾아 보세요. 여기부터. 요 V자 모양으로 보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너서 7번째, 바늘 밑으로 7번째. 그 자리에다가 요렇게 저는 인제 사슬에다가 뜰 때는 이렇게 바늘 등에 2가닥 걸리게 여기 뒷면에 요 콧등 있죠? 사슬코의 콧등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2가닥 걸리게 넣습니다. 왜냐면 1가닥만 걸면 이렇게 쑥 이렇게 늘어나서 구멍이 커져서 안 예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3코를 뜨는 거죠. 첫 번째 단 뜰 때만 이렇게 사슬코를 갈라서 뜨고 그다음부터는 사슬코 가르는 일이 없죠. 그레니 스퀘어 뜰 때는요. 다 그냥 큰 구멍에 감싸서 뜨게 되죠. 이렇게 해서 3코를 떴어요. 그리고 또 사슬 하나 그리고 또 감아서 감은 상태로 뜰 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뜰 자리 먼저 보고 그다음 이렇게 감으면서 다시 또 세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감아서 그 옆으로 지금 여기가 뜬 데예요. 이제 구멍 뜰 자리 보실 때 요 밑에 실자락만 잘 보시면 돼요. 요 자리에 지금 이렇게 코들이 걸려 있죠? 그 바로 옆에 거 요거. 요 밑에 실자락 요걸 보세요. 요게 하나, 둘, 셋.
건너고 그다음 거 네 번째에 또 바늘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요렇게 2개 걸리게. 이렇게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3개. 요렇게 해서 인제 필요한 그 시작고 잡은 것만큼 무늬를 요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반복을 합니다. 자, 필요한 무늬 개수가 나왔어요. 저는 4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늬 4개를 떴습니다. 이렇게 떴을 때요. 끝에 3코가 남아 있으면 맞는 거예요. 여기 매듭 있죠? 매듭 있고 하나, 둘, 3개가 남아 있죠? 이때 지금 사슬 하나를 제가 떴거든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1코를 여기 제일 끝에, 매듭 바로 앞에. 요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단을 다 뜬 거예요. 요게 뭔가 간격이 안 맞는다. 아니면 나 무늬가 5개 필요한데 4개밖에 없다. 이럴 때는 이제 여기 건너간 거, 요 건너간 거를 코를 잘 맞게 받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틀릴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사슬코에 뜰 때요. 요렇게 한 구멍에 여러 코를 뜨면 그 다음 코가 많이 당겨져서 얘가 너무 작아져서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3개씩 건너야 되는데 막 4칸 건너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인제 뜨개를 아직 많이 안 해 보신 분들의 경우에.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제 한번 떠 보시고요. 첫 단을 요렇게 정확하게 시작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무늬 개수가 있고 양쪽 옆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고 이렇게 됐어요. 이제 여기에서 다음 단을 올라갑니다. 이때는 이제 기둥코로 사슬 3개가 필요하죠. 하나, 둘, 셋. 3개를 뜨고요. 한길긴뜨기 2개를 여기에다 뜨는 거예요. 네, 지금 요렇게 뜨던 거를 살짝 요렇게 돌려 잡은 거예요. 아까 제일 마지막에 떴던 한길긴뜨기 있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통으로 감싸고 큰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 그렇게 하면 이제 기둥코 포함해서 3코가 되는 거죠. 요렇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시작 코와 마지막 코 이런 거 아직 코 모양 구별 자신 없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핀을 하나 걸어 놓으세요. 표시링 있죠? 여기 기둥코 세운 거 중에 제일 위에 칸 있죠? 여기에다 하나 꽂아 놓으세요. 왜냐면 뜨다 보면 이렇게 자꾸 돌려가면서 뜨는데 여기가 끝인지 여기가 끝인지 그게 인제 직사각형이나 타원형 뜰 때 양쪽 옆에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핀 표시 하나 해 주세요. 네. 이렇게 떴어요. 이제 그다음에 사슬을 3개를 뜹니다. 이거는 기둥코 할 때 사슬 3개랑은 다른 의미죠. 이거는 사각형의 각이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슬 3개를 뜨고 한길긴뜨기 3개를 또 떠야 되는데 여기다가 뜹니다. 여기. 그냥 계속 같은 자리예요. 돌려 잡았을 뿐이에요. 첫 단에 이렇게 잡고 떴잖아요. 그거를 요렇게 돌려 잡고 요렇게 돌려 잡고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요 실자락 있죠. 요거 실자락 어차피 사이에 숨겨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같이 감싸서 뜨세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잡고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3코. 그러면 아까 인제 여기 모서리 여기 사슬 3개 했던 부분이 이렇게 꺾이면서 요게 각이 되는 거예요. 각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직선 구간이죠. 여기에서는 인제 사슬을 하나씩만 뜹니다. 사슬 1개만 뜨고요. 감아서 다음 칸에 요 무늬 뜬 거 건너서 그 다음 칸. 다음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이때 이제 요 실자락을 요렇게 감싸면서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정리가 되죠. 그런데요. 이 그레니 스퀘어 무늬를 뜰 때 인제 요렇게 보시면 여기 사이사이가 다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이게 그레니 스퀘어 무늬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자락을 감쌀 때 이제 막 되게 큰 작품 실을 많이 이렇게 중간에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 그런 작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감싸면서 뜨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지나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나는 싫다. 더 꼼꼼하게 숨기고 싶다.' 하시면 감싸지 말고 뒤에다 빼 놓으세요. 나중에 코 사이로 더 꼼꼼하게 요렇게 코 사이로 더 단단하게 숨겨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나는 인제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게 싫다.' 그러면 이제 뜨면서 이렇게 감쌀 수가 있죠. 이렇게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많이 티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사슬 하나를 뜨고 한길긴뜨기 3개를 다음 빈칸에
이렇게 해서 저 끝에 칸까지 가볼게요. 제일 마지막 칸은 여기 처음에 기둥코 세웠던 자리예요. 여기 사슬 6개 있는 자리. 거기까지 한길긴뜨기 3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늬의 개수를 볼까요? 처음에 저는 이제 4개로 시작을 했는데 요번 단에 하나가 늘어나서 1, 2, 3, 4, 5, 5개가 됐어요. 얘는 뭐냐면 얘는 다른 면이죠. 여기가 사슬 3개 했던 데가 각이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가로 세로가 나눠지는 부분이죠. 네. 여기가 세로, 짧은 쪽. 그쪽에 무늬가 하나가 생겼고 이 긴 쪽에 무늬가 5개가 있죠. 그래서 5 빼기 1 하면은 처음에 시작했던 요 4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가 됐어요. 그럼 여기도 이제 각이 꺾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슬 3개가 들어가는 거죠. 사슬 3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3개를 요 같은 자리에 요 큰 구멍에다가 뜹니다. 그러니까 요 직사각 그레니 스퀘어에서는 이 2번째 단이 또 되게 중요해요. 2번째 단에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서 이제 잘 해 놓으셔야 돼요. 각이 생겼죠. 그리고 같은 자리에 지금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계속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옆에도 각이 또 필요해요. 그쵸? 네. 그래서 사슬 3개를 또 뜹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3개를 또 같은 구멍에, 이 같은 구멍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가 총 9코가 들어가게 되네요. 같은 구멍에. 이렇게 됐어요. 볼까요? 이렇게 각이 생겼죠. 직사각형 모양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슬 하나를 뜨고 감아서 다음 칸에 여기 사슬 하나 있었던 자리 있죠? 이 다음 칸 큰 구멍에 한길긴뜨기 3개를 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우리 뜨면서 쭉 지나왔던 자리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쭉 뜨면서 왔잖아요. 여기랑 대칭으로 무늬가 이렇게 대칭으로 마주보면서 같은 자리에 생기게 돼요. 다음 칸은 여기잖아요. 얘랑 대칭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 무늬가 하나가 있고 얘 빼고 그 다음 거서부터 이거부터 세었을 때 똑같이 5개가 될 거예요. 자, 이쪽에 이제 각이 이렇게 있고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여기 기둥코 세우고 시작했던 자리 있죠? 여기랑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핀 꽂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핀을 빼고 그 자리에 이제 연결을 하는데 빼뜨기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그레니 스퀘어는 계속 이렇게 틈새에다가 뜨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슬을 떠서 여기다 빼뜨기로 붙여버리면 다음 단을 어디에 떠야 될지 그게 애매해져요. 그래서 빼뜨기를 막 이렇게 빼뜨기 더 해서 여기까지 가서 또 기둥코 세우고 이제 어떤 도안은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 이음선이 너무 티가 나요. 그래서 별로 예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딱 요렇게 이쪽 모서리 따라서 쭉 연결하고 기둥코 세우고 그게 이제 이렇게 모서리로 가게끔 할 거예요. 그게 그나마 이제 연결 이음새가 좀 티가 안 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슬을 하나만 뜨고요. 긴뜨기로 끝납니다. 긴뜨기. 한길긴뜨기랑 달라요. 한길긴뜨기가 말이 좀 기니까 그냥 긴뜨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한길긴뜨기와 그냥 긴뜨기는 분명히 다른 기법입니다. 그래서 감아서요. 여기 이제 바늘 넣는 자리는 기둥코 중에 제일 위에 칸. 근데 여기 밑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면 또 그냥 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죠. 요 보세요. 요 한길긴뜨기의 머리 여기 있죠. 한길긴뜨기의 머리 그 바로 밑에 있는 V자 요게 기둥코예요. 기둥코 중에 제일 위에 칸. 이렇게 넣는 겁니다. 네. 요 위치 잘 보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때도 마찬가지 이건 제가 영상마다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요렇게 사슬코에 이렇게 한 가닥만 걸면요. 이 자리에 구멍이 이렇게 크게 늘어지게 돼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V자 가운데를 가르는데 그 뒤에 사슬코에 콧등이 있어요. 이것까지 요렇게 꼬여 있죠. 2가닥의 X자처럼 꼬여 있어요. 이걸 같이 걸어야 여기다 이렇게 힘을 줘도 그 자리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 걸리게 바늘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실을 걸고 나오면 바늘에 이제 세 가닥이 이렇게 되죠? 이거를 한 번에 다 빼는 게 긴뜨기죠. 걸어서 한 번에 3개 다 빼기. 요렇게. 그러면 이 긴뜨기는 사슬 2개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사슬 하나 했죠. 그러면 사슬 3개 한 거랑 같은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늘의 위치는 이쪽 모서리에 딱 가운데에 오게 되죠. 그죠? 여기서 이제 기둥코를 또 세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한길긴뜨기를 이 모서리 큰 구멍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긴뜨기로 끝나지 않고 그냥 사슬 3개를 해서 빼뜨기로 붙였다고 하면 바늘이 여기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둥코를 올리면 이 밑에 단이랑 나란히 기둥코가 올라가는데 이상하죠? 네. 그러면 그레니 스퀘어 무늬가 정확하게 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요렇게 모서리에다가 네, 긴뜨기로 끝나게끔 한 다음에 그 긴뜨기를 감싸면서 다음 단을 뜨면 이 이음새가 깔끔해지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 세우고 한길긴뜨기 2개를 이 큰 구멍에 떴어요. 그러면 이제 그레니 스퀘어 규칙 그대로예요. 사슬 하나를 뜨고 한길긴뜨기 3개를 다음 칸에다 뜨면 되죠. 다음 칸에 이렇게 떴어요. 근데 이 다음 칸이 바로 모서리네요. 모서리 꺾어지는 자리. 모서리에서만 사슬이 3개죠. 하나, 둘, 셋. 그럼 뜨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려잡게 돼요. 편물을. 그죠?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사슬 3개를 뜨면 이제 같은 자리에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 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모서리 각이 안 생겨요. 그죠? 건너가지 마시고 사슬 3개를 떴으면 그 같은 자리에 또 한길긴뜨기 3개. 여기가 사각형의 이제 그 4군데 모서리가 되는 자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또 각이 생겼죠? 네. 그리고 사슬 하나를 뜨고 또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3코. 제가 이 직사각 그레니 스퀘어를 공방에서 수업할 때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이 첫 단 코 잡고 무늬 간격 맞추고 또 두 번째 단에서 4군데 모서리 만들고 이런 거. 그리고 뭐 긴뜨기로 마무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코바늘을 많이 해본 분들은 되게 쉽게 금방 하실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뒤로 좀 스킵하면서 다음 내용을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시 앞으로 돌리면서 반복해서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네. 여기가 지금 이제 기둥코 세우고 시작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막 여긴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핀을 여기다 꽂아주세요. 이쪽에다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서 시작을 했고 지금 이렇게 돌려잡고 이쪽으로 가는 중인 거죠. 네. 혹시 왼손으로 뜨는 분들은 방법은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쪽인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또 사슬 하나 뜨고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3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사슬 3개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이제 모서리 꺾이는 자리는 다른 데보다 구멍이 조금 더 커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3개가 오면 왜 사각형이 안 되고 나는 자꾸 한쪽이 말리고 이상해요 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사슬 3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하나만 하고 지나가면 그러면 각이 정확히 안 생기고 뭉뚱그려지죠. 네. 이런 부분 정확히 구별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사슬 3개 할 차례예요. 사슬 3개. 네. 그리고 사슬 3개를 했으면 무조건 다음 칸 건너가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또 떠야 돼요. 여기. 여기에서 이 무늬 개수가 늘어나야지만 사각형이 정확하게 딱딱 각이 맞으면서 크기가 점점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때문에 사각형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네.
지금 뜨고 계시는 그 편물이랑 제가 보여드리는 샘플이랑 비교를 하면서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다음 칸 건너갈 때 사슬이 하나, 그렇죠? 그리고 다음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뜹니다. 그런데 이 다음 칸도 모서리라서 사슬 3개 했던 자리예요. 그죠? 그 전단에 사슬 3개 했던 자리. 여기에서는 이제 똑같이 사슬을 3개를 떠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 그러면 뜨면서 이렇게 편물을 돌려서 잡게 돼요. 그렇죠? 그럼 다시 또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3개. 그러면 이쪽에 이제 모서리에 이렇게 각이 2개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세로 라인에 요 무늬가 2개가 됐죠. 네. 아까 처음에 하나였는데 하나가 늘어났죠? 네. 다음 단 뜨면 3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은 4개, 5개. 이렇게 한 단 뜰 때마다 무늬가 1개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슬 하나를 뜨고 다음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반복합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여기가 기둥코, 여기 사슬코 뜬 거 보이시죠? 네. 기둥코 세우고 시작했던 자리.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처음에 시작했던 요 한길긴뜨기 2개 뜨면서 시작했죠. 이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를 떠야 돼요. 이거까지 떠야 이번 단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거 코 있다고 그래서 안 뜨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네. 요 마지막에도 꼭 처음과 마지막은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는 거. 네, 요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3개 꼭 떠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4군데 이렇게 모서리가 대칭이 이렇게 딱 맞죠. 여기에서 사슬 1개만 뜨고 감아서 여기 기둥코 중에 제일 위에 거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오고 걸어서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빼려고 하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거는 틀린 방법이고요. 일단 바늘에 3가닥이 되면 걸어서 빼는 거예요. 걸어서 3개를 다 뺍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슬 하나 긴뜨기로 끝난 거예요. 직사각형 모양이 됐죠. 네.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얼만큼 더 뜨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 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부분이요. 기둥코를 또 세우죠. 사슬 3개.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여기 큰 구멍에 한길긴뜨기 2개를 뜹니다. 네, 요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 코 모양이 뭐 이쪽인지 나는 구별을 잘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핀 표시 하세요. 여기 기둥코 부분에다가 핀 표시 하시고 사슬 하나 뜨고 그리고 다음 칸에다가 또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사슬 하나. 또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3개. 근데 여기가 지금 모서리죠? 모서리. 모서리 구별도 어려우시면 4군데에다가 핀을 다 꽂으세요. 모서리마다. 모서리 구멍에다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코를 늘리고 지나갈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떴어요. 그 다음에 사슬 3개. 왜냐면 꺾어지는 모서리 자리니까 사슬 3개를 떴어요. 그리고 그 같은 구멍에 또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또 이렇게 딱 꺾어졌죠. 네. 그리고 요 무늬 보세요. 하나, 둘, 3개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쭉 가다가 여기가 모서리죠.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3개, 사슬 3개 뜨고 돌려서 요 같은 자리에 또 한길긴뜨기 3개. 네, 그렇게 뜨시고 이쪽 모서리도 그렇게 해서 요 무늬를 뜨는 거죠. 요 무늬. 네. 그래서 모서리에서 코를 늘리고 또 진행을 해서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코 있죠? 얘랑 같은 구멍. 이 구멍에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끝날 때는 사슬 하나 긴뜨기. 이렇게 해서 이 규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각형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요. 또 중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 주세요.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떴던 건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제 보여드린 규칙대로 계속 같은 방향을 보고 떴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모서리 보세요. 살짝 이렇게 휘었죠. 이쪽은 이렇게 휘고 있죠. 여기 위에 보세요. 이렇게 휘었죠. 네. 그리고 이쪽도.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안 예뻐요. 이게 모서리가 자꾸 인제 스팀으로 막 이렇게 모양을 잡아 주고 해도 좀 쓰다 보면 다 이렇게 약간씩 돌아가게 돼요. 이런 경험들을 또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한 5단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크게 늘려야 될 때는 계속 같은 방향만 보고 돌면 안 돼요. 쪼끔씩 이런 식으로 삐뚤어집니다. 아니면 인제 힘 조절을 또 이렇게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뜨다가 편물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한번 뜨고 다시 또 뒤집어서 한번 뜨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방향을 바꿔 줘야지만 인제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한 사각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제 중간에 그렇게 방향을 한 번씩 돌려야 된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우리가 이거를 편물을 끝낼 때 마지막 단이 요렇게 겉을 보고 있어야 예쁘게 되겠죠. 마지막 단이 예를 들어 이렇게 뒷면, 앞뒷면 구별되시죠? 뒷면은 이렇게 콧등이 있고 좀 더 올록볼록하고 이 위에 코머리가 안 보여요, 뒷면은. 겉에서 보면 코머리 잘 보이죠. 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평평한 더 매끈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이 이렇게 뒤집힌 채로 끝나면 전체 편물이 꼭 뒤집힌 것 같이 그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세요. 처음부터 무조건 겉안, 겉안, 겉안 이렇게만 반복을 하면 짝수단은 무조건 뒷면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규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뜨다가 이렇게 중간에 또 인제 색깔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포인트 색깔이 들어가는 자리는 눈에 잘 띄죠.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규칙과 상관없이 겉면에서 뜨고 다시 또 색깔이 바뀔 때도 겉으로 시작을 해서 끝날 때 겉이 되게끔. 그런 걸 인제 방향을 이 편물의 결을 좀 생각을 해서 방향을 맞춰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겉면의 결이 좀 더 예쁘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 뜰 때까지는 좀 이제 이렇게 사각형이 삐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겉을 보고 떠요. 그리고 뜨다가 중간에 이제 여기가 안쪽 면이거든요. 여기 뒤집어서 뜨는 단이에요. 안쪽 면이고 그다음 겉.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겉으로 떴어요. 왜냐하면 이 색깔을 여기까지만 뜰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뭐 꼭 한 단마다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바뀌는 마지막 단, 그리고 다시 색깔이 바뀌는 첫 단은 겉면이 되게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색을 바꾸지 않고 같은 색깔로 연속이 될 때는 겉, 안, 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겉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포인트 한 줄 들어갈 때 겉으로 떴어요. 그리고 그다음은 인제 규칙상은 뒷면이겠지만 시작을 뒷면으로 하면 여기서 또 뒤집힌 느낌이 나는 게 그게 안 예뻐요. 그래서 다시 겉, 그다음에 안, 겉, 안, 겉. 그래서 같은 색깔로 이어질 때는 겉안, 겉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이 색깔을 그만 두고 잘라야 되겠다 할 때는 마지막 단을 겉이 되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단을 더 뜬다면 그때도 뒤집을 필요 없이 다시 겉을 보고 그냥 한 단을 더 떠 주셔도 되죠. 그러니까 이 무늬의 결을 맞춰 주는 게 그게 인제 전체적인 느낌을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뒤집으면 안쪽 면이죠. 네. 여기가 겉이고. 네. 이제 많이 좀 코반을 떠본 분들은 이 무늬의 결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방향을 맞춰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직사각 그레니 패턴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는데요. 다른 모티브에 연결해서 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